안녕하세요, 성남수컷입니다. 오늘은 멕시코 ETF 투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멕시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일단은 요거를 좀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ETF 체크라는 사이트죠. 여기서 저는 ETF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여기 핫테마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그 날이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상승, 하락 뭐 이런 걸 와요. 요새 이제 인기 있었던 게 이제 이번 주에, 이게 날짜가 11월 12일입니다. 11월 12일 기준으로 바이오가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멕시코,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멕시코에 대해서 한번 보면, 멕시코 ETF, 제가 나라별 ETF를 좋아는 하는데 멕시코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ETF 여기 보시면 에이스 MSCI 멕시코 합성이라는 ETF가 국내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그럼 한번 스터디를 해보자, 뭐 그런 개념에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뭐 사진을 뭐 넣을까 하다가 그냥 뭐 멕시코 사람 검색하니까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AI일 거예요. 이게 실제 인물은 아닐 거고 AI로 했던 어떤 사진을 한번 집어 넣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에이스 MSCI 멕시코 합성 요 ETF에 대해서 조금 스터디를 하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했던 이유는, 스터디를 해보니까 이게 나와요. 이게 좀 애매하다라는 조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멕시코 하면 뭐가 생각나면, 저는 제가 40대죠. 1998년 이때가 무슨 월드컵이었더라? 프랑스 월드컵인가? 그때 그런 월드컵이었는데, 그때 이 멕시코랑 저희가 같은 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우리 한국 수비수 둘이를 가운데 두고 이 멕시코 선수가 발 사이에 공을 끼워놓고 펄짝 띄워놓고 제기더라고요. 그때 뭐 제가 그때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이었나? 중학생이네요. 중학생이었는데 이런 걸 보면서 뭐 이런 게 다 있나라는, 그 어린 나이에도 참 당황스럽다라는 그런 좀 느낌을 받았었는데, 여튼 이게 멕시코고요. 그래서 이 11월 12일 요 한 3일, 지금 오늘이 제가 지금 11월 15일인데 11월 12일 날 그때 핫 이슈가 멕시코였습니다. 멕시코 하루 만에 5%가 올랐어요. 하루 만에 5%가 오르면서 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요 네이버에서 에이스 MSCI 멕시코 합성이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니 2020년 3월 요때가 코로나죠. 코로나 때 5,600원 하던 게 지금 17,600원 해가지고 뭐 요렇게 올랐다가 툭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거의 한 3배 정도 올랐다, 그죠? 한 3배 정도 올랐는데, 근데 코로나 이때 최저점 대비 3배 올랐으면 그죠. 우리 대한민국도 그때 그죠. 1,000 몇배까지 갔다, 그죠? 1,000 몇배에서 지금 4,000 가니까 3배까지는 안 된다, 그죠? 1,500 잡아야 4,500인데 1,500 안 떨어졌거든요. 1,000 몇백인데 그렇게 따져보면 한국보다 더 많이 올랐네요, 그죠? 그 정도로 요새 핫하다, 그죠?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이 차트는 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하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이게 의문스러웠던 게, 이 에이스 MSCI 멕시코 합성이라는 이 ETF가 호가가 보면은 일단 거래량도 작다, 그죠? 286주, 매도 286주, 매수 3주. 근데 갭 차이가 한 30원 나요, 30원, 그죠? 35원 정도 갭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면 이 조금 거래하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 정상 가격이 17,000, 예를 들어 500 뭐 20원인데, 이거 뭐 살려니까 45원에 이제 해야 되고, 팔려니까 이렇게 깎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호가 단위가 이 5원 단위일 건데, 그죠? 이 5원 단위로 짝짝짝 돼 있잖아요. 중간에 35, 호가 7개가 없는 거예요. 호가가 7개나. 7개나 없으면 좀 문제가 있는 ETF거든요. 어떤 그런 상황이고요. 거래량이 하루에 4,700주, 거래 대금 8,300만원. 좀 그렇다, 그죠?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까 이 첫 제목에 제가 이랬어요. 했던 이유가, 요런 것들, 이런 거, 조금 애매한데, 그래가지고, 그래, 일단 좀 더 스터디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월 단위로 해보니까, 예전에 코로나 때 5,600원 한번 찍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상승하고 있는 그런 ETF 상품이다. 멕시코 ETF.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뉴스 공시 뭐 이런 걸 한번 보니까, 최근에 25년 3월, 25년 5월, 25년 7월 해가지고, 이 멕시코에 대한 어떤 뉴스가 조금 뜨긴 떴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미국 관세 전쟁 반사수에는 인도뿐, 증시 하락에도 줍줍 나서는 개미들 해가지고, 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미국 관세 때문에 그때 올 3월이,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막 관세 때린다 하고 막 이런 하니까 그때 막 좀 안 좋았잖아요. 올해 2월, 3월이 엄청 안 좋았어요. 25년 2월, 3월, 4월까지도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매월 수익이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증권사 앱에서 하면은 한 2월, 3월 그때 마이너스 많이 찍혔어요. 마이너스 많이 찍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 관세 때문에 인도 ETF 사고 베트남, 멕시코 ETF 판 개인 좀 약간 반대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를 제외한 다른 신흥국 대한 투자 전망은 밝지 않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좀 나쁜 기사였다, 그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25년 5월자 트럼프 때문에 미국 떠난다 해가지고 제3의 시장에 눈뜬 개미들 해서 이제 보면, 똑똑한 서학 개미 해외 투자처는 멕시코 ETF다. 3개월에 12% 수익. 뭐 해가지고 나스닥 하락과 대조되게, 그때 미국은 떨어지는데 멕시코는 올랐다, 그죠? 그럼 아까 3월 기사는 좀 잘못됐다, 그죠?
조선비즈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예측을 신문기사 내면 되냐. 이 양지훈이 어디 한국경제 괜찮네요. 멕시코 딱 잘했다 그죠. 어쨌든 이 신문기사를 보면요, 가장 높은 수익을 낸 해외시장 대표 ETF는 에이스 멕시코 MSCI 합성이었다 해가지고 올해 이제 11.88%에 그때 3개월간 2월 8일 5월 8일 이때 미국이고 한국이고 다 안 좋았거든요. 근데 멕시코는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 기사를 보시면 EWW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 미국에 상장된 블랙록의 iShares MSCI 멕시코 ETF, 그 미국 시장에 돼 있는 게 EWW인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된 에이스 멕시코 MSCI는 요거를 따라간다, 추종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14.6% 상승했다, 더 낫다 그죠. 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상세하게 좀 봐야겠죠. 상세하게 봐야 되는데 네이버에 가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 아까 여기 보셨죠? EWW를 그러면 이제 분석해가지고 이 멕시코 ETF에는 뭐가 뭐 돼 있을까,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investing.com 이쪽 가보시면은 EWW 검색을 해보니 요렇게 차트가 뜹니다. 근데 이게 차트 보면 볼수록 이게 매력이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 그래서 이게 언제입니까? 97년도죠. 우리 IMF 때. 이때 이만큼인데, 이때 이러면서 2007년도 이게 쫙 오릅니다. 그죠? 완전히, 좀 코스피랑 비슷해. 완전 박스피? 이런 하다가, 자, 올랐어요. 좀 좋아. 이때가 좋아. 좋아요. 좋은데? 이때 딱 보니까 2010년 전 2008년 금융위기다. 그죠? 이때 폭락을 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죠?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때 언제죠? 2013년 이때까지 뭐 괜찮네요. 하다가 거의 뭐 13년부터 20년까지 하면 이 언제죠? 거의 14년 잡고 한 6년 된다. 그죠? 이 정도 하면 14년부터 20년 하니까 6년간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했다가 코로나 지나고 올랐는데 전고점 못 갔죠? 전고점 못 갔어요. 못 가고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앞으로 이게 이렇게 가냐, 아니면 또 뭐 찍고 전고점 찍고 떨어졌다가 뭐 이래 가냐, 이거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건 이렇잖아요.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갔다 떨어졌다 박스피 우리 코스피, 지난 수십 년간 그런 거랑 비슷해가지고 그렇게 매력이 가는 차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한번 좀 스스로 한번 느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이 있냐 보니까 이게 G멕시코, 그다음에 파이넨, 시에로, 바노르테, 뭐 이런 거 어렵습니다, 그죠? 이 약간 이 스페니쉬 그쪽이잖아요. 여기가 이 멕시코 이쪽이 그런 이제 좀 언어를 쓰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죠? G멕시코, 프란시아로 바르테노, 바노르테, 아메리카 모빌스, 뭐 SAB, 드 CVM, 월마트, 드 멕시코, 월마트네, 월마트가 상장돼 있네요. 그러니까 멕시코 법인인가 봅니다, 그죠? 그 다음은 뭐 포멘토 에코노미코 멕시카노 UBD, 뭐 어렵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이 상위 한 3개 정도 보면 요게 거의 한 30% 차지하잖아요. 30% 차지하는 요 3개가 뭔지 한번 봐야겠죠. 그럼 멕시코는 도대체 뭐가 이게 시가 그 총액을 이제 우리는 지금 이게 뭐 삼성이고 이게 뭐 SK고 뭐 이런 뭐 그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G 멕시코라는 걸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차트는 죽이더라고요. 미친 듯이 오르더라고요, 이게. 하는데 이게 또 그냥 약간 우리나라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죠? 이게 전체 멕시코의 차트는 이게 약간 이 박스인데, 특정 종목 한두 개가 이제 끌고 올라가는. 그럼 나머지 이게 약간 자금이 이제 순환매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쪽에 몰리면 다른 자금이 빠지는 거야.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모든 종목에 다 이게 자금이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는데, 멕시코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파이는 안 커지는데 안에서 특정 종목으로 몰렸다가 이거 빠져서 다른 종목 갔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되면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시장의 어떤 지수의 ETF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시장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G멕시코가 어떤 회사냐, 이제 우리 AI한테 물어보니까요. 자, 멕시코 4위 규모의 대기업인데 시가총액이 약 273억 달러. 자, 86년 이상의 역사 글로벌 사업 운영을 한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하니까 광업, 세계 최대 구리 생산업체, 그 다음에 운송, 멕시코 최대 철도망 운영, 미국에도 노선 보유, 그리고 인프라, 석유, 건설, 에너지, 고속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도 한다. 근데 약간 우리나라 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치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의 업체는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약간 멕시코도 이제 민주주의, 뭐 자유민주주의 이런 게 조금 약한 느낌이에요, 그죠? 약간 뭐 저도 멕시코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느낌이 약간 그렇잖아요. 약간 독재 국가 비슷하게 좀 뭔가 부패도시 말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업체들이 이런 인프라라든지 운송, 광업 이거를 이제 어떤 민간 기업이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에 투자하면 참 돈 벌기 어렵죠, 그죠? 얘가 이제 먹어야 되니까 우리 같은 간접 투자자들이 먹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성과 운송부문 매출 최근 5년간 19억 30억 달러 규모 해가지고 이제 이 인프라, 그죠? 이 운송 인프라 이거를 지가 다 먹고 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구리 시장 선도. 근데 이건 좀 땡기네요. 이 회사가 좀 땡기네요, 전 사실. 왜 땡기냐면 지금 얼마 전에 올렸잖아요, 구리가 데이터 센터 그 전선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구리가 앞으로 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이거가 오르면서 이 혜택을 받는 업체가 G멕시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201 뭐 이런 거는 뭐 다 그냥 뭐 하는 거니까 뭐 제끼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요 보시면 두 번째가 뭐였죠? 파이낸시아로 바노르테. 예,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건 무슨 앱이냐? 일단 차트는 뭔가 호가 갭이 많은 것 같다, 그죠? 들었다, 올랐다.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뭔가 장기 뭐 이런 게 없다, 그죠? 뭔가 뭐 약간 어쨌든 오르긴 올랐어요, 그죠? 75달러에서 언제 2013년 75달러에서 한 2배 정도 오르는데 몇 년 걸렸다? 한 10몇 년 걸렸다. 그래서 좋은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뭔 회사냐? 그러니까 파이낸셜은 있으니까 약간 은행 같은 느낌인데 한번 봅시다. 멕시코 2위 민간 금융 그룹 은행이네요, 그죠? 자, 은행, 보험, 연금, 투자, 디지털 뱅킹 뭐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자, 디지털 혁신, ESG 강화, 중남미 확장 전략 해가지고 약간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쪽에 어떤 금융 이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뭐 이런 회사들을 세 번째는 안 했습니다. 별 멕시코 의미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별로 좋은 회사 별로 좋은 시장은 아닌 것 같아, 멕시코. 뭐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그죠? 최근에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간, 특히 올해 25년도에 쫙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 있긴 한데, 이게 앞으로 저희 보통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나라의 ETF, 어떤 국가의 ETF에 투자, 우리 분할 매수 이런 거 우리 전문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하려면 최소한 10년은 우리 보고 들어가는 건데 10년간 약간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애매하네요, 그죠? 느낌은 안 와요, 솔직히 안 와. 뭐 때문에? 요 차트가 좀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우면 화가 안 지워지나? 선택. 이러면 선택이 다 되거든요. 한 다음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차트가 이거 이전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거 이전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요 이유를 봐야 되는데 이때가 너무 박스피 느낌이 나지 않나. 특히나 지금은 그러면 이게 완전 고점이지 않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까 6년 걸렸잖아요. 6년 여기서 여기까지 6년간의 장기 하락을 맞는 이런 나라를 과연 괜찮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래 치면은 뭐냐, 20년부터 24년 4년간의 장기 상승도 있던 회사 나라가 아니냐. 뭐 그렇긴 한데요. 근데 사실 이게 돈을 많이 벌려면 요게 좋긴 해요. 분할 매수를 이렇게 계속 하는 거지. 계속 해가지고 평균 단가 이쯤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해서 어쨌든 이걸 이렇게 다 먹는 거거든요. 이거 있죠, 이 최악이,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최악이에요. 분할 매수 하죠, 손실이거든. 평균 단가 이 정도 돼가지고 떨어지면 이제 다 손실 구간인데, 어찌 보면 이게 맞는데, 근데 이제 멘탈 많이 흔들리거든요. 이 V자 반등에 대한 분할 매수가 진짜 멘탈이 보통 멘탈이 아니고서는 버티기 어려워요. 차라리 이거 해가지고 정도 이거 안 되겠다 딱 털고 나가야지, 이게 좀 마음 편해요. 근데 이제 장기 투자가 안 되니까 많이 못 먹어. 그래서 이제 이게 맞긴 한데 좀 애매하다, 그죠? 여튼 뭐 강력하게 추천은 못 드리겠어요, 멕시코. 근데 25년은 미친이 상승했어요.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 25년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괜찮냐?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 이제. 딱 보면은, 올해 올랐던 이유가 아까 딱 이 신문이거든요, 이 신문. 이거 딱 25년 5월 달에 한국 경제에서 트럼프 때문에 미국 떠난다 해가지고 관세 때문에 수혜를 받는 나라가 멕시코다. 그러니까 뭐 중국, 그 다음에 뭐 한국 다 그때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멕시코라도 가가지고 생산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뭐 멕시코가 관세가 몇 프로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멕시코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뭐를 미국으로 넘기면은 관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멕시코가 오른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계속 그런지 그건 좀 모르겠어. 사실 트럼프가 이제 6개월 됐나요? 6개월 앞으로 한 얼마지? 3년 6개월 남았나? 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요새 막 한국하고 이런 게 막 엄청 좀 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런 혜택이 좀 멕시코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특히 한국 같은 이 아시아 쪽 나라들은 이게 한번 약간 그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대국을 만나면 막 퍼주잖아. 뭐 나름 뭐 우리 한국을 뭐 무시하지 마라 말하면서 막 하는데, 사실 이 다른 나라, 이 멕시코 그다음에 뭐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저 옛날 카자흐스탄 있었는데 카자흐스탄, 러시아 막 이런 애들 만나보잖아요. 만나면 한국하고 완전 사상이 다르거든. 어떻게 다르냐?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뭐 이 상대방이 세다고 해서 쫄지도 않아. 카자흐스탄 제일 신기했던 게 그거거든. 우리는 사실 진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게 국토부나 이런 공무원들이 이게 현장에 나와가지고 한번 점검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고위 공무원들이 이렇게 앞에 오면은 우리는 딱 한국 사람들 쫀단 말이에요, 그죠? 딱 쫄아가지고 씨 하면서 막 예 알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카자흐스탄 애들은 안 그랬어요. 장관이 와도 안 쫄아 애들이. 뭐냐면 약간 사람 대 사람의 그런 관계야. 반대로 말하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뭐하다 근데 이런 이야기 했죠. 여튼 간에, 한국처럼 이렇게 미국 이런 대국을 만났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퍼주는 스타일이, 제가 볼 때 한국, 일본, 2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구상에. 왜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카자흐스탄 가니까 옛날에 구소련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한번 맛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평등이야, 평등. 진짜 내가, 네가
장관이고 내가 뭐 시장에 물건 파는 사람이라도 그냥 뭐 서로 악수하고 뭐 대화 그냥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때 카자흐스탄 현장 안에서도 드라이버 차량 기사들 있죠. 차량 기사하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들 뭐 이렇게 나름 카자흐스탄에 이제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나름 고학력자들 그다음에 이제 운전수들은 다 그냥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런 졸업한 애들이거든요. 둘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냥 친구처럼 막 그냥 대화해요. 그냥 대화하고 뭐 술도 같이 먹고 뭐 우리는 약간 그런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진짜 내가 낸데 그다음에 상대방이 세면 딱 굽히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외국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멕시코도 그런 문화일 것 같아. 만나보진 못했지만 약간 그런 문화일 것 같아. 그러면 뭐라고 하죠? 이 트럼프가 이제 멕시코를 만나고 한국을 만나고 일본을 만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관세 협상을 하는데 한국하고 일본은 바짝 엎드려가지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멕시코 뭐 이런 나라들은 그냥 뭐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뭐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뭐 한국이나 이쪽으로 뭐 좀 혜택을 주지 않을까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하도급사들 이렇게 만나서 해보면 바짝 엎드리는 업체가 있고 완전히 고객 빳빳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고객 속이는 그런 업체들한테 마음이 가요. 좀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약간 뭐 그러니까 마음이 글로 가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지 않을까? 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멕시코 트럼프나 미국의 입장에서 멕시코를 밀어줄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저희 짧은 생각이지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를 이렇게 장기 투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차트만 보더라도 이런 차트를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 더 멀리 보니까 계속 얘네는 박스 피었다. 그러니까 뭐 대회 충격을 못 이겨내는 거죠. 뭐 좀 뭔가 좋아진다 싶으면 확 올라가다가 대회 충격 한번 확 떨어졌다가 뭐 이런 나라 같아요. 한국도 비슷하긴 한데. 네, 그래서 멕시코 투자 그렇게 추천은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별 내용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 방송 뭐라고 해야 되죠? 제 채널이 그거는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통 이게 뭐 광고받고 이런 채널들은 무조건 좋다고 하지. 못 먹어도 진짜 무조건 이게 좋은 게 없다.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뭐 제 느낌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멕시코 아닌 것 같아. 네, 멕시코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그냥 진짜 미국, 그죠?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유럽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데 투자해도 괜찮죠, 그죠? 뭐 여기다 또 뭐 해야 되죠? 금이랑 코인. 요즘 코인 안 좋죠. 저도 사실 수익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오른다. 얼만큼? 지금보다는 오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하게 매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금도 그렇고요. 요런 ETF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뭐 저랑 비슷하게 투자를 연금 계좌에서 하시는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그냥 꾸준하게 가격 보지 마시고 우리 있죠? 매월 며칠 몇 시에 진짜 우리 기계적으로 움직이자 이거예요. 몇 시에 가격 보지 말고 현재가로 그냥 월 얼마 넣으시면 제일 마음 편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2025년 11월 15일 성난 수컷이었고요. 오늘은 멕시코 ETF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결론은 별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